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밤사이 속보로 전해진 소식이었죠. 메카시 하원 의장의 해임안 가결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장비 등 이 추가 규제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들 짚어주시죠. 네, 미국 하원이 이제 방금 공화당 소속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권력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이 해임된 것은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원 의장이 공석이 됨에 따라서 하원은 의장을 다시 선출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또 가반의 어떤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현재 하원의 구조상 그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정상적으로 가동이 어렵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셧다운이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11월 17일 이후에 또다시 공식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도 상당한 불확실성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백악관과 미국 상무부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이미 지난해 10월에 장비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1년이 돼서 추가 규제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그걸 앞두고 여러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일단 반도체 장비 규제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중요하죠. 반도체 장비 규제, 특히 유예 기간을 연장하거나 영구 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는 영구 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반도체 규제도 업데이트될 전망입니다. 현재로서는 빈틈이나 허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가 지난해 10월에 나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입니다. 가장 강력한 대중 반도체 규제죠. 반도체 산업이 설비 중심의 산업이기 때문인데요. 다음 주면 그 규제가 나온 지 1년이 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1년 유예가 더 연장되느냐 아니면 영구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게 결정이 됩니다. VEU라고 해서 검증된 최종 사용자 명단에 들어가면 이런 규제에서 사실상 예외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 수출 통제를 하는 장비 범위를 더 늘리는 게 이번 추가 조치의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로이터 통신은 보도를 했습니다. 가령 저사양 AI 반도체도 수출 통제를 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중국이 미국의 첨단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니까 클라우드 이용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장의 증산 규제가 있겠죠.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중국 공장에서 10년간 5% 이상 증산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걸 좀 완화해 달라고 했지만 미국 정부는 지난달에 거의 원안 그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또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가 있죠. 이건 주로 미국 투자회사들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장비 수출 통제가 반도체 규제의 핵심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하는 것을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미국의 대중 규제가 더 심해지지 않을지 당분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투자자들이 체크해야 될 일정들도 정리해 주시죠. 일단 셧다운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하원 의장의 공석 상태로 미국 정가와 미국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지를 잘 지켜봐야 되고 이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 중에서는 6일에 나올 고용 보고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집계에 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9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17만 명 증가해서 전달보다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3.7%에서 3.8%에서 3.7%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최소한 실업률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 가운데 신규 고용이 줄면 시장 예상에 부합해서 증시에 큰 영향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증시가 요동을 칠 수가 있겠죠. 고금리 장기화가 굳어진 상황에서 장기물 중심으로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2007년 이후 사상치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고용 시장이 좀처럼 식지 않는다라는 심리가 확산된다면 고금리 장기화를 더욱더 굳어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의 구인 수요도 다시 반등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8월 민간기업 구인 건수는 961만 건이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7.7% 증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집계한 시장 전망치 880만 건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민간 기업의 구인 건수는 올 들어서 감소 추세를 이어왔는데요. 다시 반등을 한 겁니다. 노동시장의 초과 수요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이 강하고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건 소비와 서비스업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현지 시간 4일에 나오는 9월 미국의 서비스업 PMI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S&P 글로벌과 ISM 서비스업 PMI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S&P 기준으로는 8월 서비스업 PMI가 기준선인 50을 조금 넘긴 50.2로 8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ISM 기준으로는 8월에도 여전히 54.5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셧다운 후폭풍 그리고 미국의 하원 의장 공석에 대한 후폭풍을 보고 완성차 업체들의 파업 영향을 주시하면서 채권 금리 급등세를 보면서 고용 보고서 영향을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